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과에서 사실 모든 분들에게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안이 질환이냐?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이죠. 노화 현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감소해서 가까운 거리를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 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 시작되면서 또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고 모양체 근육이 약화되면서 이 초점 거리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눈에서 굴절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구조가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창과 그리고 눈 속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조절력을 가지고 있어요. 각막은 약 43 디옵터 그리고 수정체는 약 한 23 디옵터 전후가 되는데 각막은 한 가지 도수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수정체는 움직입니다. 수정체는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멀리 볼 때는 얇아짐으로써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데요. 특히나 태어나서는 굉장히 이 범위가 넓고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10 디옵터 이상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줄게 되면 그걸 체감하게 되는 나이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40대 중반이 되겠죠. 또 그 눈의 상태나 환자분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노안을 체감하게 되는 나이는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황금빛님 안녕하세요. SK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질문도 답변을 드리고 관련 없는 질문은 마지막에 혹시 방송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볼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정체가 여기 있죠. 수정체가 있는데 멀리 볼 때는 눈이 쉬는 겁니다. 수정체도 일을 많이 하지 않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제 돼 있는데 가까이를 보게 되면 이제 가까이 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정체가 이렇게 특히 인제 가까이를 보면 이 빛이 초점이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두면 잘 보이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초점을 앞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역동적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까이를 신속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노안이 오게 되면 이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들고 또 근육이 약해짐으로써 이렇게 많이 뚱뚱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뚱뚱해지지 못하면 빛이 계속 이렇게 초점이 안 맞게 돼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눈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또 약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지 자 사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젊고 건강한 눈을 위해 알아야 할 6 가지라는 또 방송을 비욘드에서 한 적이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억지로 보려면 눈의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또 눈에 충혈도 되고 굉장히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은 돋보기를 또 뭐 돋보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근거리용 안경을 좀 착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피로도가 줄게 됩니다. 원래 눈이 좋으신 분들은 가까이가 인제 처음에는 체감하시는 게 요렇게 작은 글씨가 잘 보이다가 쪼금 이렇게 멀어져야지 보이는 걸로 체감을 하게 되시고 또 하나는 책을 보다가 이제 TV를 보면 TV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다가 가까이를 보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 그 좀 시간이 지나면 초점이 맞아요. 그게 바로 노안의 초기 현상이고 더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너무 눈이 피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는 적절한 또 안경을 쓰는 것이 눈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또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히 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경을 인제 쓰고 평소에 생활하시다가 안경을 벗어야지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는 것도 노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가까이가 다 잘 안 보이는 경우는
멀리 안경, 가까이 안경을 두 가지를 따로 쓰시거나 다초점 안경을 쓰거나 이중 초점 안경을 써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안 교정 콘택트 렌즈라는 것도 제한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콘택트 렌즈가 익숙하지 않거나 콘택트 렌즈가 익숙하시더라도 좀 불편감이 멀리 보는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노안을 잡는 그런 렌즈들은 원거리 시력을 약간은 떨어뜨려서 근거리를 볼 수 있게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 또는 모노비전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한쪽 눈은 멀리 잘 보이게 나머지 눈은 멀리를 조금 덜 보이게 하면 가까이를 좀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도 다초점 안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한쪽 눈은 완전 교정을 해서 선명하게 멀리를 볼 수 있게 하고 반대쪽 눈은 약간 부족 교정을 해서 멀리를 좀 덜 보이게 하면 초기 노안에는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노안을 불편해하시는 분들, 내가 안경 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안 교정술에 대한 그런 주제를 준비를 해 봤어요. 자 그럼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는 그런 노안 교정술의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시력 교정술의 다양한 그런 어 것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눈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각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채 앞쪽에는 전방이라는 그런 물이 차 있고 홍채 뒤쪽에 후방이라는 또 물이 차 있는 공간, 그다음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뒤는 유리체가 되겠고 시력 교정은 요 1 번 그다음에 홍채 앞쪽에 고정하는 거, 홍채 뒤쪽에 넣는 거, 그다음에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거 요렇게 있어요. 그럼 노안 교정술의 원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쪽 눈 반대쪽 주시안을 보통 원거리를 잘 보이게 하고 비주시안을 원거리를 좀 시력을 떨어뜨리는 방법 그걸 모노비전이라고 합니다. 모노비전. 한쪽 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본다는 뜻인데 원래 모노비전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흔히 짝눈이라고도 하고 짝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은 노안이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력이 적절하게 도수가 양쪽에 맞춰져 있을 경우. 근데 두 눈 다 나쁠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쪽 눈은 안경을 100%다 교정을 하고 반대쪽 눈은 일부만 교정을 하면 이제 어색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양쪽의 시력이 차이가 나는 거를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개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양안의 시력 차이가 났던 분들은 그걸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요. 차이가 없던 분들도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체험을 해 보셔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양안 차이가 났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차이가 없던 분들은 모노비전을 할 때는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약간 그런 한쪽은 완전 교정, 한쪽은 부족 교정으로 해서 처방을 드려서 1 주일이든 2 주일이든 뭐 그 이상이든 한번 체험을 해 보시게 하거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시력 교정 후에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느껴본 다음에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 혼탁한 렌즈를 제거하고 새 렌즈를 넣게 되는데 그 렌즈를 예전에는 단초점 렌즈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다초점 렌즈를 많이 쓰죠. 다초점 렌즈 또는 연속초점 렌즈를 쓰게 되는데 그때 노안과 시력과 난시 뭐 근시, 원시 이런 거 다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을 할 때 인제 시력 교정을 하면서 노안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하는 거니까 인제 지금 같이 한 40 대에서 50대 정도 나이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백내장이 없는데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요. 또 그렇다고 시력 교정을 하자니 시력 교정을 그때 하게 되면 가까이가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돋보기를 써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한참 좀 딜레마인 고런 나이대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연속 초점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속 초점 렌즈가 아까 그 백내장 수술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하다 보니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건 좋은데 야간에 빛 번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런 각각에 대해 선명한 것이 쪼끔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어떤 그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성격이 좀 예민하신 분, 그런 분들은 또 다초점 렌즈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요즘은 또 연속 초점 렌즈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연속 초점 렌즈는 멀리 잘 보이면서 한 중간 거리까지 잘 보이는 개념인데 요즘 인제 퓨어시라든지 BBT라든지 그런 렌즈들은 그래도 연속 초점 중에는 근거리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죠. 하지만 다초점의 근거리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한 거는 없지만 이 연속 초점 렌즈 개념을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요즘에는 도입이 된 그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제 오늘 말씀드릴 안내 렌즈 삽입술의 이보 비바 ICL 인데요. 그 외에는 좀 더 먼저 나왔던 RT 플러스라는 렌즈도 있어요. RT 플러스라는 렌즈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질문을 황금빛님 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한 지 1년 되면 안심해도 되나요? 눈에 이상이 없다면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1년 정도 지나셨으면 일단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눈에 이상이 없다면 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 1 년에 한 번 정도는 눈 검진해 보시면 좋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보통 젊은 백내장을 제외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안과학에서는 40대 이후에 1 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녹내장이라든지 황반 변성 이런 그 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몸에 당뇨라든지 혈압 어떤 그런 그 만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 아스타잔틴 SK님이 "아스타잔틴 영양제는 노안에 좋나요?" 아스타잔틴이 이게 항산화 효과가 강력한 그런 영양제죠. 그래서 노안이라는 게 결국 이 산화가 노화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산화를 좀 막아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노안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영양제를 좀 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사실 드셔서 손해 볼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경점에서 돋보기를 맞췄는데 도수가 높다고 30분 이상 착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도수가 높다. 그러면 도수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 내 눈에 맞게 안경을 일단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 20-30대 같으면 안경 맞추는 게 좀 쉽거든요. 도수가 좀 안 맞아도 피로도를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이제 40-50 대로 넘어가게 되면 안경 도수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맞지 않는 도수를 끼면 피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선은 내 눈에 맞는 안경 도수를 정확하게 처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경도 멀리 보는 용도의 안경, 또 컴퓨터 보는 용도의 안경, 그다음에 휴대폰을 보는 뭐 작은 글씨를 보는 안경,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면 그 세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랑 되게 가까운 거리 같지만 도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노안 교정술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노비전과 다초점 렌즈 그리고 연속 초점 렌즈가 기본인데요.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사실 노안 교정 툴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었는데 어 카메라 인레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이게 눈을 찡그리면 안 보이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물론 좀 어둡게 보이거나 좀 이렇게 계속 보기는 어려운데 피로도가 있으니까. 근데 찡그리면 어쨌든 안 보이는 것도 시력 측정을 할 때도 시력판에 잘 안 보이는 글씨를 이렇게 찡그리고 보면 쪼끔 한두 줄 정도 더 볼 수 있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걸 피놀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동공이 크기가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단초점 단초점 카메라가 있고
또 이렇게 줌 카메라가 있는데 이 조리개를 조정함으로써도요. 이 초점 거리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초점을 이 조리개를 줄이게 되면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개를 넓히면 초점이 더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눈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동공 크기를 일정 이상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 각막에다가 요런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두울 때는 쪼끔 더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원래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가운데에 어떤 까만 그 링을 넣어 놨으니까 쪼끔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결정적으로는 각막에 뭔가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이 각막에 임플란트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링 모양이 있지만 요 임플란트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놨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구멍 속으로 이제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물의 흐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뭔가 생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잘 쓰지 않게 됐고요. 노안 교정 효과도 쪼끔 이렇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노안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원거리는 뭐 멀리 있는 거 다 원거리인데 우리가 의외로 중거리라고 하면은 중거리는 TV 정도 거리가 중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TV 보는 거리가 우리가 TV가 인제 노트북보다는 훨씬 더 멀리 있죠 보통은. TV가 적어도 2 미터, 3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바로 원거리입니다. 우리가 시력 잴 때 3 미터 시력표를 많이 쓰는데 그 거리도 원거리죠. 원거리 시력을 잴 때는 어 1 미터가 넘어가면 원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거리가 컴퓨터 보는 거리인데 보통 팔을 쭉 뻗었을 때 어 60 센티 정도에서 1 미터 정도 거리가 중간거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통 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서 보게 되고 또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좀 멀리 1 미터 정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습관이 다르겠죠. 근데 그 정도가 중거리다. 그리고 요리할 때 우리가 그 요리하는 거리 그다음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거리 이런 것들이 중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거리가 이제 근거리가 되겠죠. 책을 보는 독서 거리 이런 경우가 이제 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 또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단초점 인공수정체 보통 이런 인공수정체라고 하면 백내장을 할 때 사용하는 렌즈를 말해요. 그래서 렌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백내장을 할 때 유독 인공수정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인공수정체의 특성이 일단 단초점 렌즈가 한 가지 포인트를 볼 때는 제일 선명한 거는 분명합니다. 모든 빛의 초점을 한 군데만 딱 맞추기 때문인데 대신에 그 초점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실히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단초점도 예를 들면 멀리 잘 보이게 맞추면 가까이는 중간거리는 잘 안 보이는 거고요. 같은 단초점이라도 가까이 잘 보이게 뭐 예를 들면 40 센티, 50 센티에 맞추면 그 주변 거리는 잘 보이지만 멀리는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 초점 거리를 조금 늘리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 그냥 초점을 여러 개를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됐고 그 다초점 렌즈의 이제 주요 두 가지 방식이 굴절형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멀리 잘 보이는 섹션이 있고 가까이 잘 보이는 섹션이 있는 굴절형이 있고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한 회절형이 있어요. 그래서 회절형을 요즘에 많이 쓰지만 이제 그 빛의 소실이 있고요. 빛의 100%를 다 이용할 수가 없고 이제 많이 그 빛의 이용률이 높아져서 약 90% 초반대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빛의 소실이 일부 있고 또 초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 이게 간섭 현상이 생기거든요. 멀리 볼 때 초점이 맞으면서 가까이 초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잔상감이 느껴지거나 또 야간에 빛 번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가까이가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속 초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연속 초점은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잘 보이는 그런 연속 초점은 없어요. 그냥 끊김없이 쭉 보이는데 그 구간이 좀 제한적이죠. 단초점은 여기만 보인다고 하면 연속 초점은 좀 더 넓은 구간이 보이긴 하지만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속 초점이 되면 그걸 또 사실 구간을 넓게 하면 할수록 빛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초점의 시각적인 그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원거리 시력을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중간 거리라든지 근거리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접점을 찾는 그런 게 인제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는데 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공수정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노안교정 각막 성형술 말씀드릴게요. 그 카메라 인레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비슷한 또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안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속 초점 렌즈나 피놀 효과나 이런 걸 주로 이용을 한 건데요. 각막을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 주면 특히 중심부를 볼록하게 만들어 주면 초점 거리가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인트라코어라는 그 레이저를 써서 각막의 모양을 좀 변형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레인드랍이라는 그런 임플란트가 또 있었는데 2 미리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임플란트를 각막 중심부에다가 삽입을 해서 각막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면 가운데 부분을 통해서 근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돋보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약간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웨이브 프론트의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자 요런 경우 또 도너츠 모양으로 각막에 또 이렇게 링 모양의 임플란트를 넣으면 가운데는 멀리 보고 약간 그 임플란트 주변은 요게 또 빛이 약간 꺾이면서 초점이 길어지는 그런 웨이브 프론트 테크놀로지를 쓰는 건데 이제 결국 요런 것들이 각막에 임플란트를 넣어 보니 부작용이 생기더라. 처음엔 괜찮은데 각막 주변 그 임플란트 주변에 혼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운이 없으면 각막에 원래 이 영양분이 방수라고 하는 눈 속에 있는 물이 각막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각막의 중간에 이런 그 뭐랄까? 이 블록하는 방해 물질이 있으니까 그 위쪽 각막은 눈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방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눈물로부터는 들어오겠지만 주요 사실 그 루트는 방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뭔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쓰지 않게 됐죠. 그다음에 이 엑시머 레이저가 또 라식이나 라섹을 할 때 쓰는 그런 장비인데 너무나 이 렉시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안경 도수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하게 가공을 하는 기술까지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을 어차피 시력 교정을 할 때 노안 라식이나 노안 라섹을 할 때 각막 가운데를 약간 볼록하게 깎으면 되죠. 아까 임플란트를 넣은 것처럼 각막을 깎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리스 레드를 사용했어도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프레스 바이 맥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요거를 인제 약간 좀 가공을 내 입맛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연속 초점 렌즈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초점 심도를 늘리는데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력적인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약간 늘리는데 이것도 약간 모노비전이라는 그 개념을 섞어서 한쪽 눈을 멀리 잘 보이게 하고 약간 초점 심도를 늘려 놓고 반대쪽 눈도 좀 가까이 초점을 맞추지만 초점 심도를 느리면 이게 그냥만 이렇게 맞추면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중간에 비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각각의 초점의 연속 초점을 약간 개념을 초점 심도를 느리게 되면 중간에 중첩되는 그런 영역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중간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영역이 없어지게 되고 좀 더 양한 융합시도 잘 생기게 되고 입체시도 좀 잘 생기고 이질감이 덜해지게 된다.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아주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20년 전에 인제 레지던트하고 했을 때도 다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제 쪼끔씩 더 업그레이드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널리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제 인공수정체에 구현한 게 바로 아이엔스 제품이고 또 BBT나 또 퓨어시 같은 제품이거든요. 각막을 일단 깎으면 이게 각막이 깎인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력이 각막을 깎으면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경우가 그런 퇴행이 어떤 생체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힘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눈꺼풀이 이렇게 장력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약해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난시도 좀 변하게 되죠. 각막은 변하는 구조물이에요.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하면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인공수정체는 변하지 않는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에다가 그런 그 성형을 하게 되면 좀 더 일관적이고 좀 더 지속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각막으로 이런 시력 교정을 노안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인공수정체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점점 더 좋은 렌즈가 나오면서 또 점점 더 안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막에 이런 좀 약간 불규칙한 난시를 만드는 것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좋은 또 인공수정체를 쓰고 싶은데 각막에 이런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이 방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력 교정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만약에 노안 교정 타입의 시력 교정을 하면 시력적인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이런 가공은 저는 좀 선호하지는 않고요. 자 그럼 노안 교정 안내 렌즈 삽입술. 앞에서 그 인공수정체라는 것은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렌즈를 인공수정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냥 인공수정체가 아니라 안내 렌즈라는 게 있어요. 안내 렌즈 이름을 그냥 좀 다르게 부르는 건데 수정체는 그대로 멀쩡하니까 놔두고 그냥 인공수정체는 아닌 다른 렌즈를 눈에 집어넣는다. 그거를 인제 렌즈 삽입술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죠. 전방 렌즈가 있고 후방 렌즈가 있는데 이 홍채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홍채를 기준으로 홍채 앞쪽에 고정하는 지금 보면 집게 모양으로 클립으로 이렇게 홍채를 찝어서 렌즈를 앞에다가 달아 놨죠. 요게 전방 렌즈고요. 대표적으로 알티플렉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요게 좋은 점은 그 홍채에다가 딱 집어 놓으니까 난시 교정 효과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렌즈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 렌즈를 좀 더 노안을 교정할 때 그러면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좀 섹션이 나눠져 있죠. 요게 그 같은 회사의 옵텍이라는 회사의 프리시전 렌즈라고 인공수정체 그러니까 백내장용 인공수정체 중에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요런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에 그 애드 파워 그러니까 돋보기 파워를 쪼끔 줄여서 만든 게 요런 RT 플러스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이거 홍채에다 고정을 하는 건데 인제 그 보통 40대 50 대에는 수정체가 아직 완전히 기능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백내장도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조절력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는 남아 있죠. 그래서 가까이가 아예 안 보이지는 않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도와주면 돋보기 도수를 살짝만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에 더해서 그 돋보기 약한 도수를 합치면 가까이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초점 렌즈를 눈에 넣은 거죠. 다초점 렌즈니까 약간의 빛번짐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아주 회절형처럼 많은 빛번짐은 아니지만 약간의 고런 증상을 동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노안이 불편하고 돋보기나 안경을 불편해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죠. 자 그러면 후방 렌즈 ICL, 이보 ICL이라는 걸 인제 요즘에 많이 쓰는데 사실 안내 렌즈 삽입술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안내 렌즈 삽입술 렌즈입니다. 인제 기본적으로 보통 시력 교정을 할 때 라식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스마일이나 스마트를 많이 하죠. 그게 각막이 좀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할 수 있는 수술인데 각막이 좀 얇은 경우는 라섹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수가 높으면 그것도 안 돼서 반드시 렌즈 삽입술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각막을 깎지 않기 때문에 쓰는 그런 렌즈 삽입술을 선호하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렌즈가 좀 더 노안 교정용으로 발전된 형태로 출시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렌즈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이 렌즈를 쓴 지가 거의 한 20-30년 정도 됐거든요. 전방 렌즈는 알티플렉스는 그 전신에 알티산이라는 이 딱딱한 PMMA 재질의 렌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인제 각막을 너무 많이 열어야 되니까 말랑말랑한 재질로 나온 게 알티플렉스고요. 앞에서 그런 홍채에다 지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난시 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동공이 너무 큰 사람은 동공이 너무 큰 사람은 이게 그 홍채 양쪽 축으로 찝어 줬으니까 반대쪽은 커지지만 이 찝힌 쪽으로는 홍채가 더 커지질 못하니까 약간 눈사람 모양으로 홍채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공이 아주 큰 사람은 약간 빛번짐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고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ICL 렌즈 요즘에는 홍채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게 렌즈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ICL을 이보 ICL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일단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장점이죠. 이 알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눈을 들여다보면은 육안으로도 눈에 렌즈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채 뒤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고 과거에 필요했던 그런 홍채 절개술 알티플렉스는 지금도 홍채 절개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홍채 고정하는 렌즈가 아니니까 홍채에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동공이 커지니까 동공 크기를 사실 제한하지 않으니까 홍채에다가 고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망막 정기 검진이 용이하고 또 그 렌즈 삽입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이 렌즈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 눈의 수정체 앞쪽과 각막의 뒤쪽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각막에도 이 렌즈가 닿으면 안 되는 것이 각막 후면에 내피세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내피세포가 죽어요. 근데 그 내피세포는 태어나서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되면 각막이 투명하게 되는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눈에 있는 물을 빼주는 세포인데 그 물을 빼주는 그 펌프 기능을 소실하게 되면은 눈에 인제 각막에 물이 차게 되면 뿌옇게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각막 내피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각막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그 내피 소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눈을 자꾸 비비게 되면 원래는 닿지 않더라도 눈을 비비면서 눈이 찌그러지면서 각막의 안쪽에 그 홍채를 통해서 닿든 어쨌든 물리적인 충격을 통해서 내피 세포가 감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일단 가장 관건이고 두 번째는 수정체를 터치하게 되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 전방에 넣는 렌즈는 각막 내피에 가까우니까 내피 소실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거고 후방에 넣는 렌즈는 내피 소실은 홍채가 막아 주고 있으니까 좀 더 걱정이 덜한데 인제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고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그런 렌즈들인데 물론 이 렌즈들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가능성을 거의 이제 줄여서 사실 널리 사용하게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장단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뭐 정확한 그런 뭐 스펙 자체는 렌즈는 지금 -2 디옵터부터 -14.5 디옵터, ICL 같은 경우는 18 디옵터까지 굉장히 초고도 근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적응증이 굉장히 넓겠죠. 일반적으로 각막은 -10 디옵터가 넘어가면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도수라면 일단 우선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고 각막이 굉장히 두꺼워서 깎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력적인 질이 이렇게 많이 깎으면 나빠질 수가 있고 눈이 다시 퇴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정량이 많다면 우선 저는 렌즈 삽입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렌즈가 앞쪽에 그 삽입을 하게 되는 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전방 깊이가 좀 더 깊은 경우에 권장이 되겠고요. 후방 렌즈도 어느 정도 눈에 공간이 있어야지
그 수정체와의 간섭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각막의 내피와의 간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2.8 밀리 정도의 그 전방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전방 깊이가 이것도 생체 조직이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전방 깊이가 줄어드는데 보통은 수정체가 노화가 되고 백내장이 되면서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길이는 똑같은데 수정체 안에 있는 구조가 뚱뚱해지면 결국 수정체 앞면과 각막 후면 사이의 거리가 전방 깊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방 깊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드린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술을 할 때는 20 대보다는 전방 깊이가 좀 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후방 렌즈 쪽이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렌즈 삽입술의 대상은 각막이 얇아서 각막을 절삭하는 시력 교정이 불가하거나 각막이 일단 450 이하, 저는 보통 470 이하면 렌즈 삽입술을 우선 고려하게 되겠고요. 교정량이 너무 많은 초고도 근시나 난시인 경우 또는 퇴행이 눈이 다시 나빠질 확률이 결국 교정량이 많을수록 생기기 때문에 또 렌즈 삽입술이 좋겠고 사실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력 교정을 원하는 경우에 선호되겠습니다. 근데 눈에 원래 이제 각막 내피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나쁜 뭐 푹스 각막 이상증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안내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이 있어서 내피가 적거나 그런 경우. 또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 있어서 또 눈에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또 그런 경우는 눈에 이런 그 임플란트를 넣는 것 자체가 또 염증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하늘님, 노안이 원래 양쪽 눈 차이가 있나요? 멀리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잘 보이는데 가까운 오른쪽보다 반대는 좀 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양안이 어떻게 보면 짝눈이신 거죠. 짝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 이렇게 적응을 해 오셨거나 아니면 원래는 양쪽 눈의 도수가 똑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노안을 넘어서서 이제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이 렌즈에 혼탁이 생기게 되면 굴절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양쪽 눈의 굴절력이 다르게 변하게 되는 경우는 한쪽 눈만 근시가 되고 한쪽 눈만 뭐 원시가 되거나 정시인 경우는 그냥 노안이 오지 않고 멀리 볼 때는 왼쪽으로 보고 가까이 볼 때는 오른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되게 운이 좋은 럭키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인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백내장이 점점 진행되면 그냥 혼탁 자체 때문에 뿌옇게 흐리게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도수가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보통 성인이 되면 도수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넘어가게 되면 도수가 변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음 수현집밥님, 나이 있으신 분이 눈을 찡그리면서 TV 보는 것도 노안과 연관이 있나요? 노안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굴절력이, 이게 TV는 멀리 보는 건데 근시나 원시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찡그리면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약간 더 잘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계속 찡그리면서 보면 이게 너무 피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싶으실 때는 그냥 멀리 잘 보이는 안경을 쓰시는 게 사실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윤이 님께서 어 "노안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 후 백내장이 오면 백내장 수술도 문제가 없나요?" 아, 지금 말씀드린 그 다초점 렌즈 또는 연속 초점 렌즈는 백내장용 렌즈가 아니라 노안 교정용, 시력 교정용 렌즈죠. 물론 가능합니다. 이 렌즈 삽입술이 가장 좋은 점이 제거가 가능하고 제거하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까 그런 각막에 임플란트를 넣거나 또는 각막을 특수하게 가운데를 볼록하게 깎거나 마치 아이엔스 렌즈처럼 만들어 주는 것들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렌즈는 그냥 염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는 들어가 있고 그걸 제거하면 수술을 안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될 때 더 좋은 기술로 또 백내장 수술 좋은 렌즈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거하는 게 경험이 많으신 그 서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자 그럼 또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ICL의 역사를 보시면 제가 약 3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ICL을 개발한 그 회사가 미국의 스타사인데 최초의 사람에게 한 수술이 1994 년이에요. 1994 년이니까 30 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3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렌즈가 계속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는데 홍채 뒤쪽과 수정체 앞쪽인데 이 수정체랑 닿지 않게 가운데는 요렇게 볼록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에다 끼우는 거죠. 홈에 끼우게 되고 그리고 홍채 뒤쪽에 있으니까 각막이랑 닿지 않겠죠. 어 물론 각막이랑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피가 무조건 소실이 안 되는 건 아니라 요 인제 여기 보면은 가운데는 오목하고 주변부가 좀 더 볼록하게 돼 있거든요. 요 중심부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보다는 주변부가 좀 더 두꺼워요. 그래야 오목 렌즈 효과가 생겨서 근시를 교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끝부분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과 눈을 비비면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심하게 비비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안내 렌즈는 쪼끔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 네 고런 게 아닌 경우는 사실 안내 렌즈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이런 백내장 유발과 또 안내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지 않게 개발이 되었고 자 여기 보면 이 홍채 뒤쪽에 요 선모체 고랑 쪽에 물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아까 전방, 후방이라고 했는데 그거 챔버라고 하거든요. 방인데 말 그대로 그 룸에다가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뒤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후방에서 만들어져서 전방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홍채를 통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렌즈를 이 가운데를 떡 막아 놓으면은 물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뒤는 빵빵해지고 여기는 인제 이게 앞으로 밀리게 되고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녹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하면 옛날에는 "녹내장이 생긴다." 해서 꺼리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홍채에다가 구멍을 뚫게 되면은 여기 구멍이 뚫리면 요렇게 물이 지나가겠죠. 그 홍채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이 렌즈 삽입술을 하기 전에 홍채에다가 작은 구멍을 뭐 2 개를 뚫든 큰 구멍을 하나를 뚫든 보통 뚫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다 구멍을 그냥 뚫어 놨어요, 렌즈에다가.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물이 앞쪽으로 잘 빠질 수 있게 이걸 하니까 백내장도 안 생기더라. 이게 안압도 문제지만 물의 순환이 안 되면 생리적으로 렌즈에 뭔가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서 백내장이 왔는데 그걸 인제 생기지 않게 그 구멍을 뚫으면 이게 가운데 시력, 시야를 방해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건 잘 느끼지를 못하고 이 렌즈 최신 버전의 렌즈는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특정 빛을 볼 때 LED 인제 강한 빛을 볼 때라든지 그럴 때 약간 링 모양으로 빛 번짐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예 고런 게 있지만 일상생활에 특별히 불편을 주지 않고 적응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렌즈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머 재질이라는 걸 써서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고 이 렌즈를 실제로 눈에 집어넣는 걸 보면은 그럼 어떻게 저걸 집어넣을까요?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점압 마취제를 넣고 그다음에 홍채에 인제 산동을 해서 수정체를 충분히 인제 볼 수 있게 하고 홍채 뒤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산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렌즈가 인제 굉장히 얇으니까 돌돌 말아 가지고 작은 상처를 통해서 이 홍채 앞쪽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내 끝에 있는 내 발을 홍채 뒤쪽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축동이 되면은 이거 마치 수술을 안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렌즈가 실제로 눈에 들어가 있는 모양 요거 옛날 버전의 ICL인데 요렇게 되는 거 가운데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홍채 절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렌즈이고 제가 직접 수술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면 이 산동이 된 상태에서 눈에 점탄 물질이라고 해서 투명한 이런 젤 타입의 물질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 절개를 하고 렌즈를 지금 카트리지에 돌돌 말아서 지금 쏙 집어넣고 있죠. 그럼 안에서 이렇게 펴집니다. 지금 홍채 앞쪽에
렌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끝이 이렇게 뭉툭한 기구를 사용해서 홍채 뒤쪽에다가 내 귀퉁이를 집어넣으면 되죠. 음. 그리고 안에 그 눈의 공간을 채워주는 점탄 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 사실 저도 이게 수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렌즈 삽입술이 가능하고, 그냥 보셔도 물론 이게 눈 수술이기 때문에 쪼금 무서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 단 이제 고도근시인 경우는 눈이 굉장히 부시기 때문에 눈부심은 빛을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좀 눈부심 때문에 힘드실 수는 있지만, 이게 렌즈를 넣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시력 교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렌즈의 가운데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 일부만 딱 교정한 건 아니라 전체적인 커브를 줬다고 하는데, 기존 이보 ICL에다가 이보 비바 ICL은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단초점 렌즈죠. 기존의 이보 ICL은 단초점 렌즈라서 초점이 하나고 나머지 거리는 수정체가 일을 해서 거리 조절을 하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초점을 변형을 줘서 웨이브 프론트 기술로 이렇게 좀 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초점이 전체 렌즈에 하나가 있는 거고, 요거는 가운데가 약간은 연속 초점 개념으로 마치 그 아이엔스 같은 퓨어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축구공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이 빛의 초점이 뒤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상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망막 플레인에는 이 원의 크기가 커집니다. 요 원의 크기가 커지는데 비바 ICL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빛이 좁게 설계가 돼서 가까이 오더라도 이 원의 크기가 작게 되죠.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사물이 커져 보이게 되고,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선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초점 심도를 깊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연속 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는 여기 초점이 딱 한 개지만 연속 초점은 쭉 이렇게 긴 구간, 이 터널을 형성하게 되는 요런 게 이제 이상적인데, 진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경우는 없죠. 이게 인제 완만하게 되는데, 이걸 인제 너무 과하게 하면은 상이 흐려지게 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 초점 심도가 약하니까 이걸 인제 그 마치 그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멀리 보는 이미지가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가까이가 잘 보이는 그 접점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게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퓨어시나 이런 렌즈, 근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연속 초점 렌즈도 가까이가 아주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글씨 위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렌즈를 좀 가까이다 넣어야지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는데, 지금 요 렌즈는 내 수정체의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내 수정체의 약화된 조절력 플러스 기존에 있는 이 렌즈에 약간의 돋보기가 들어간 그런 효과가 합쳐져서 가까이도 잘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수정체가 멀쩡한 상태에서 넣는 그런 걸 유수정체안이라고 하거든요. 내 수정체가 있다고 해서 이런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예전에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보니까 '나는 돋보기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한데 돋보기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해서 렌즈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한 지 뭐 3 개월, 6 개월, 1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렌즈가 수정체 낭에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쓸 수가 있는 그런 렌즈죠. 그래서 완전한 다초점은 아니라 연속 초점, 퓨어시 정도의 중간 거리, 약간의 근거리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은 빛 번짐이 거의 없고, 또 이게 제거하면 원상복구가 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존의 렌즈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유수정체한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제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뭔가 장애 요소라든지 마이너스 요소가 없기 때문에 10 년, 20 년을 노안을 어느 정도 교정한 상태에서 또 시력 교정을 그동안 못 미뤄 왔거나 또 미루셨던 분들이 이제 안경을 지금 벗고 싶은데 그렇다고 10 년, 20년 동안 백내장 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대비 감도를 가지고 있고 야간의 빛번짐도 거의 없으면서 시력적인 질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원, 중, 근 근거리도 꽤나 만족스러운 시력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수정체가 아직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렌즈가 개발된 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2-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돼서 점점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백내장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안 교정의 어떤 간단한 역사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건 다른 질문인데요. 그 배롱나무님께서 "망막 검사하기 전 넣는 산동제는 완전 무해한가요? 망막에 별 문제 없는데 정기 검진으로 6 개월마다 산동제 넣어도 후유증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고요. 아주 가끔 그 약간 과민 반응이 있으신 경우 있어요. 과민 반응이 있으신 경우는 어떤 그 점암 마취제만 넣어도 약간 쇼크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동제 넣었을 때 뭐 눈부심이라든지 그런 빛번짐이 일시적으로 몇 시간 정도 지속되거나 남들보다 하루 이틀 더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설기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토환이 생겨 밤에 눈을 뜨고 자는데 눈에 많이 안 좋을까요? 안대를 끼고 자는 게 눈에 더 좋을까요? 자, 이게 눈이 노출이 되면 일단 눈이 보호를 받지를 못하니까 각막에 상처가 쉽게 나겠죠. 건조해지는 게 굉장히 심할 텐데 이런 경우는 눈에 그 인공 눈물은 금방 씻겨 내려가거나 말라 버려서 효과가 적고요.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눈물 젤 같은 타입의 그런 연고를 눈에 넣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안대를 그냥 이렇게 눈을 덮어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안대 표면과 눈이 닿게 돼서 오히려 상처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완전히 눈을 딱 테이핑을 해서 눈이 완전히 감겨지게 확실하게 붙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그냥 대는 안대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안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려 봤는데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이었습니다.